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11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미루는 날들이 반복될수록 정신 차렸을 때 후회가 더 세게 올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놔야 해. 라는 아침에 좋은 명언으로 기쁘게 수요일 아침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주말이죠. 8일하고 9일날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 스마일의 고향인 전라남도 순천을 다녀왔습니다. 내려간 길에 정읍에서 이순신 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 동기생을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이 동기생한테 미안해서 제가 취임식에를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동기생 취임식에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항상 걸려 있었는데 마침 순천 내려가는 길에 들려서 부대 구경도 하고 또 몰랐는데 부대가 이순신 야단이라고 또 들어서 또 상당히 기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장군님 중에 한 분이 이순신 장군님이신데 제 친한 친구가 이순신 야단에서 여단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고, 여기 보니까 사람이 귀하다라는 이 이야기가 있는 걸 보니까 상당히 정말 부대 지휘를 잘 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무튼 화이팅 할 거를 친구가 제 방송을 보진 않겠지만 아무튼 임무수행 잘 하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또 어제 또 반가운 분이 또 저희 사무실에 또 방문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마웠고, 알고 계신 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소나무 화가님인 박재익 화가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정말 그러니까 물론 오후에 전화를 해서 한 6시쯤에 방문한다고 해서 방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 소나무 그림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소나무 그림에 소능의 소나무의 그런 작품을 갖다가 박재익 화가님을 갖다가 2년 전에 이제 알게 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인연을 갖다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서 이제 내일부터 갤러리 71에서 박재익 초대전이라는 이런 또 멋진 소나무 그림의 그런 전시전이 이렇게 열리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갤러리 71 제가 보니까 안국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것 같아요. 안국역 1번 출구에서 도보 7분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주말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경복궁이라든지 광화문, 또 북촌마을 뭐 이렇게 구경하실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또 간만에 작년에 뵙고 못 뵀나 재작년에 보고 못 뵀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너무 반가웠고, 또 도록을 많이 또 가져다 주셨습니다. 또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또 제가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소론이 좀 길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드릴 주제는 조선일보의 저출산으로 부동산은 결국 폭락한다고 그렇지만은 않다. 김경민 교수님의 이런 칼럼인데 한번 살펴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말 김경민의 부트캠프 인구 절벽과 부동산 가격 단순히 보면 안 되는 이유. 감사 스마일 인구가 물론 줄어들긴 하겠지만 부동산 가격은 수도권 서울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 김경민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과 부동산은 어떤 관계일까? 물론 관계가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저출산의 영향을 살피기 전에 부동산 수요가 정확히 무엇인지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부동산 수요는 인구 수로만 추정하면 되는 것일까? 필자가 사랑하는 도시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인데, 그럼에도 이 도시 인구는 30년에 비해서 무려 13%가 감소했습니다. 만약 인구수가 부동산 수요의 유일한 요인이라고 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이 도시의 부동산 매수에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인데, 이 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필자연구실이 만든 가격 지수를 보면 2013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누적 상승률이 거의 한 200%에 이릅니다. 193%니까 거의 200%에 가깝게 이루고 있고요. 30년간 인구가 13%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부동산 가격이 192% 오른 이 도시는 눈치채셔서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수도인 감사스마일도 사랑하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인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줄어왔지만 통계청 기준으로 92년도에 1093만 명이었던 서울시 인구가 2016년에 1000만 명이 깨지면서 지금 현재는 95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48만 명.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경기도, 뭐 고양시라든지, 뭐 하남시라든지, 과천시라든지, 광명시, 또 남양주시 이렇게 이주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 25일 날 오전에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의 모습인데요. 강력한 경제 기능과 매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에도 부동산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해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구수가 부동산 수요의 유일한 요인이라고 하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텐데 부동산 수요에서 인구수 증가 혹은 가구수 증가는 물론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부분은 해당 도시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특히 도시 거주민의 실질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극단적으로 연봉이 5천만 원일 때 본인이 매입하고자 하는 드림하우스와 연봉 10억 원이 됐을 때 고려하는 아파트 가격 수준은 사뭇 다르고 본인 소득이 갑자기 5배 또는 10배로 올랐다고 하면 부동산 가격이 2배 또는 더 많이 그렇게 취득 가능한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서울과 같이 인구 정체 혹은 서서히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도시민 소득 수준이 매우 중요하고 소득은 인구수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 수요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과 더불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해당 도시를 둘러싼 지역의 잠재 수요가 존재하는지를 또 살펴보아야 됩니다. 서울은 인구가 줄어들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경제 기능이 존재하고 있고 경기도와 인천 지역 주민 등 서울로 이주하려는 수요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경제 허브는 다른 지역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1920년대 경성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3.1운동 이후에 일제가 포갑적인 정책을 일부 완화하면서 조선인을 갖다가 근대 교육 시설들이 가장 많이 있었던 경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식들만이라도 공부를 시키고자 이렇게 지방 유지들이 북촌 지역에 이주시키면서 북촌의 한옥마을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의 한옥마을이겠지만 북촌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서울과 비슷한 상황은 아마도 세종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세종시는 서울시에서 이주 수요보다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일부 도시에서 이주하려는 강력한 잠재 수요를 갖춘 도시이기 때문이고 또 철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로 모든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기후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스마일도 여기서 의견을 조금 덧붙이면 6대 광역시라든지 정말 경제가 뒷받침이 되는 소도시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집값이 그래도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감사스마의 개인적인 생각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6대 광역시를 제외하면서 인구 10만 이하에 있는 소도시들은 아마 소멸될 것이다. 그리고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들은 부동산 가격도 보합 내지는 하락할 것이다 라는 감사스마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또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은퇴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살겠다, 고향에 내려가서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은퇴할 때쯤 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만큼은 아니겠지만 각도, 광역 경제권에는 강력한 경제 기능을 선도하는 도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해당 도시가 속한 도의 절대적 인구수는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농촌 지역의 인구가 그 도시로 이주하면서 해당 도시는 상대적으로 잠재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고 특정 도의 인구 감소는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이면서 해당 도의 선도 도시인 경제 잠재력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최소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다만 이런 지역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이 과잉 공급되는 경우 가격 하락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질문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인구 감소는 대세이다. 그럼에도 경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 절대적 인구수보다는 소득이 얼마나 상승한지를 살펴보아야 되고 또 각도의 선도도시에 또 적용을 갖다가 할 필요성이 있고 다만 토지가 매우 한정적이고 그린벨트로 둘러싸인 서울은 공급 부족이 이슈가 되면서 공급이 제때 발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은 저는
하락할 요인보다는 상승할 요인이 더 많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8일, 9일 날 이제 제 고향 순천을 방문을 하면서, 물론 제가 어제도 지방 부동산 이야기, 뭐 구도심보다는 신도심에다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 감소. 물론 제 고향은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다고 하는데 30만이 아직 되지 않았고, 여수하고 순천, 그 다음에 뭐 광양을 갖다가 광역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뭐 지자체 그런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추진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문득 생각했을 때 광주광역시를 제외하고 목포, 여수, 순천 정도만 전라남도에서 살아남지 않을까, 광양까지 이렇게 살아남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광양제철소라는, 그 다음에 여수화학공단이라는 그런 일자리가 뒷받침되어 있고, 순천이라는 도시는 이제 교육도시 및 소비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고 있다 보니까 구도심에는 정말 상가들도 많이 비어있고, 예전 30년 전 그대로 모습을 보면서 구도심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보다 신도심에다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또 경기도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서울에다가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도 저는 또 추천드리는데, 서울의 집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인서울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대체로 이제 고양시라든지 뭐 남양주시라든지 뭐 하남시라든지 광명시라든지 이쪽 서울 인근 지역으로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국민일보의 강창욱 기자님 기사 간단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서울이 내년부터 역대급으로 입주와 가뭄이 일어난다. 2027년까지 지속된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내년부터는 정말 입주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분양을 해도 25, 26, 27년이니까 지금부터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2027년에 입주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입주하는 서울에 분양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입주 가문이 한 해에 그치지 않고 적어도 4년간 지속될 예정이고,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2027년, 2028년까지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전까지는 정말 신축 아파트가 너무너무 귀해질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역대급 입주 기근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에서 올해 안으로 분양을 마치고 향후 4년 내 입주민을 받는 아파트를 다 합쳐도 4만 가구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입주 물량이 3만 가구를 감안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올해 입주하는 게 서울에 3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4년 내 입주하는 게 올해 입주 물량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입주 물량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서울 아래에서도 입주 가뭄을 체감하는 정도는 권역별로 갈리는데, 향후 4년간 서울 입주 물량의 거의 50%가 동남권에 집중되어 있고, 강북이라든지 동대문, 성동구, 중랑구 등 8개를 묶는 동부권도 13,000가구, 그리고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을 거라는 얘기지만, 도심권, 용산, 종로, 중구에서 입주민을 받는 새 아파트는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서부권과 서남권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은평이라든지 서대문, 그다음에 마포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는 상승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물론 3기 신도시가 빨리빨리 뭐 진행된다라고 하면 뭐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3기 신도시도 지금 빨리빨리 입주를 갖다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계속해서 아침마다 제가 부동산 현재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상황을 갖다가 전망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이, 제가 이 친구를 만나고 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읍시가 그 내장산 단풍으로 상당히 유명한 도시거든요. 근데 그 도시도, 정읍시도 인구가 10만이 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정말 그 도시보다는 거의 뭐 읍면처럼 그렇게 또 느껴지더라고요. 또 그런 생각도 들었고, 박재익 화가님께서 정말 어제 방문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소나무 그림의 소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이시는 게 이 그림 제목이 남산의 소나무입니다. 남산의 소나무. 그런데 소나무를 좀 강조했고, 남산타워하고 그 다음에 서울이라는 도시를 회색빛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정말 상당히 소나무를 또 신성시했고 또 우리 삼송이라는 이 지명 이름도 세구려의 소나무라는 이 지명이기 때문에 저는 소나무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우연찮게 박재익 화가님을 만나게 돼서 상당히 기뻤고 박재익 화가님께서도 제 방송을 가끔가다 보시나 봐요. 구독자가 1만 명이 넘었다는 거에서 정말 축하의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 덕담도 해주셨는데 이제 5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10만 명 전에 이제 2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달려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15일 날 서울 박재익 화가님의 갤러리 70일에 또 시간 내서 꼭 한번 찾아가서 직접 이렇게 보는 것보다 실제로 제가 보니까 이게 그림 크기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가로 130, 세로가 162cm. 그러니까 정말 큰 소나무 그림을 갖다가 실제로 가서 제가 보고 또 짧게라도 영상에 좀 담아서 쇼츠 영상으로라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찐팬분들께 항상 제가 아침에 좋은 말을 이야기 드리는데 저는 제 친구를 갖다 만남에도 거의 제가 약속을 갖다가 이 친구가 올 봄에 취임을 했거든요. 작년 연말에 취임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또 이걸 또 못 지키게 되면 또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거의 한 1년 만에 제가 찾아가겠다라고 해서 약속을 참 지켜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미루는 날들이 반복될수록 정신 차렸을 때 후회가 더 세게 오는 것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항상 후회 없는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도 기쁘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내일 또 기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